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시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잡시라고 하고 음주라고 읽는 도연명, 도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국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시 보는 방법에서 다섯 자이고 네 자일 때 또는 여덟 줄일 때라고 했는데 오늘은 보세요. 다섯 자씩 총 10구가 됩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형식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시형시가 맞지 않으면 근체시가 아니라 고시라고 합니다. 다섯 자씩 10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원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자가 다 짝구로 되어 5원은 무조건 2, 4, 6, 8, 10 이렇게 되는데 한자의 발음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구인 헌, 편, 산, 환, 언자가 운자인데 다 발음이 각각 다르지요. 자,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해석도 자유롭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오늘 잡시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이 섞여 있는 시라는 뜻인데 음주라고 써 있듯이 술을 먹고 지은 시입니다. 누가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술을 먹고 도연명이 20개 정도의 시를 지었는데요. 술을 먹고 지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좀 내 거 첨삭지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오늘 보시는 건 20개 중에서 다섯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음주시에 들어있는데요. 먼저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람인데요. 초반에는 관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관직을 했고요. 관직하면서 쌀 5말로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오두미로네가 그렇게 치졸하게 살 수 없다 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서 전원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썼던 책이 귀거래사라는 글로 아주 유명한데요. 도연명은 전원 시인입니다. 시골에 돌아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유자적 이렇게 글을 짓고 살다가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시를 지었던 건데 전원 생활을 한 만큼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시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많은 그 20수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시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시를 보실 때 다섯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 자, 세 자씩, 두 자, 세 자씩 끊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본 후에 첫 구절부터 천천히 해석해서 도연명이 도대체 어떤 이런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한번 같이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연명의 호는 오류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집들에 5개의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원시인답게 호도 그렇게 되고 있네요. 먼저 읽을게요. 결로 제 인경이나 이무 거마헌이라 문근 한응이요 심은 지자편이라 체구 동리하에 유연 견남산이라 산기 1월 가요 비조 상여환이라 차증 유진으로되 욕변 이 망언이라 마지막 구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서 작자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정말 캬 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결로라고 했습니다. 초가집 로자죠. 자, 초가집 려, 결려, 초가집 려예요, 려. 초가집 짓고 살았습니다. 제 인경에, 자, 인경이라는 말은 속세, 사람들이 사는 땅에 내가 이렇게 초가집 짓고 살았지만, 그랬지만, 없다, 뭐가? 거마원, 수레와 말소리 시끄러운 게 나한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 수레와 말은 관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돈, 명예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주 서로 차지하려고 시끄럽게 세상이 아주 각박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렸을까요? 분명히 났을 텐데. 그렇죠. 마음을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겠죠. 두 번째 볼까요? 문군 그대입니다. 그대 나한테 물었지. 하능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이자는 너이지만 여기선 그럴련자처럼 봅니다. 끝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함이요?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이 저절로 저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더라. 관심을 두지 않게 되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채국 동리하에 나 국화꽃 땄다. 어디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 따서 뭐 했겠습니까? 제목 보세요. 음주죠? 국화술 담으려고 따고 있었는데요. 묘연히 갑자기 내가 남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국화꽃 따다가 저기 이렇게 남산을 보는 걸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도 네 번째입니다. 산 기운이 해가 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 석양해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서로 짝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너무 멋지지요? 자, 내가 국화꽃을 따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아니, 남산 쳐다보고, 더 멀리 하늘 봤더니 새가 막 집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경치를 봅니다. 거기에서 이 도연명이 이게 삶이지, 이게 아름다움이지, 내가 이거 보려고 시골에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차중 그 가운데 진우가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진실된 뜻이 있음이로되 욕변, 내가 그걸 욕변, 변론, 뭔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이미 망언, 할 말이 없더라. 그 감정을, 무라일체가 된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라고 시를 집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욕변, 뭔가 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화버린 이 심전심이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전원생활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런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해봐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좋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면 말이 또 안 나오지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전원생활하는 진짜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멋지지요? 자, 보십시오. 술을 먹고 진 도연명이 전원생활하는 이 시인답게 멋지게 시를 짓습니다. 먼저 흐름 파악 한 번만 다시 볼까요? 항상 흐름이 경치를 생각하고 대답하고 경치 생각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명예욕, 시끄러운 소리, 거마 소리가 나한테는 없었다. 그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지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화 땄어요.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 따다가 내가 묘연히 아득히 남산을 봤죠. 그랬더니 산 기운이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하늘에 새들이 서로 짝지어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뜻이 있음이로되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변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시를 짓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는 직역보다는 약간 그 시인의 감정이 되면서 하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시를 한번 보셨습니다. 형식이 자유로운 시를 고시라고 하고요. 다만 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식은 이렇게 운자가 맞지 않지만 짝구를 다 운자라고 주고 작자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과 벗삼아 유유자적 살고 싶다라는 작자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연명의 시를 이렇게 보시니까 같은 감정이입이 되시고 전원생활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시 보고 그렇던데요. 자유롭게 시골에서 별장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런 휴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이 시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석 쫙 하면 음미하고, 시는 그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한시도 가끔씩 한번 이 경의서당에서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시 한번 보겠습니다. 몽혼이라는 이옥봉의 시를 볼 건데요. 시어 중에 몽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대로 갖다 쓴 이옥봉이라는 여류 시인의 시입니다. 한자 그대로 한번 보시면 꿈몽자에 넉혼자를 써서 꿈속의 혼이 어떻다라고 해서 꿈속 혼, 넉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먼저 이 시를 지은 사람의 감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옥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옥봉이라는 사람은 서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는 천민이어서 거기서 태어난 여자인데요. 이 사람은 결혼을 조원이라는 사람하고 했는데 조원이라는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정실은 아니고요. 조원이라는 사람이 이 이옥봉을 첩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 첩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옥봉은 그때부터 시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요. 조원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써서 자기의 이제 남편이었던 조원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게도 되는데 조원이라는 사람이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쓰면서 여도사의 삶을 살며 유유자에서 그렇게 사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여잔데요. 너무너무 그리워하여 님을 너무 그리워하여 이런 시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시인지 잠깐 저랑 보시겠습니다. 한 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 제가 카드도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마지막 화면에 띄워놓을 때 한번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몽혼이라는 시는 시 형식이 7자기 때문에 4줄이기 때문에 7언절구가 되고요. 7언절구의 끝부분에 한자를 같은 단어 음으로 써야 되는 운자는 첫 구절인 하와 다와 사라고 해서 아자로 끝나는 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알려고 하면 먼저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고 주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를 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구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를 끊어 읽을 때는 뒤에서 3개 사삼으로 끊어 읽습니다. 근래 안부 하 여하오 월도 사창 첩 한다 첩 한다라
약사 몽온 행유적이면 문전성로 반성사라라는 시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끊어읽기가 4-3이기 때문에 내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세자를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근래 안부라고 했습니다. 가까울 꾼 올래 편안하란 아니부라고 했으니까 근래의 안부를 여하오 하여하 어떠냐고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근래에 안부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래 안부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남편이었던 조원이라는 사람한테 물어요. 두 번째 보실까요? 월도사창, 월도사창. 달이 이르렀다 도달했다. 사창은 깁사 창문창에서 비단창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사는 방의 창문을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규수 좀 부잣집 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달빛이 내 창가에 비치니 이 첩 나는 한이 더 많아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여자의 심정이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한밤중에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첩에 한이 많다라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약사 몽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몽혼 꿈속에 영혼을 시켜서 그 영혼이라는 것이 행유적 다닐 때마다 자취가 남는다면, 자취가 있다고 한다면, 자, 꿈속의 영혼이 다닐 때마다 자취가 남기고 다닌다고 한다면, 마지막 문전성로 내 문 앞의 돌길들은 반성사라 반절은 다 모래가 돼버렸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멋진 시죠?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꿈속에 영혼이 다리 그 자취가 있다면 내 문 앞의 성로, 내 문 앞에 있는 이 돌길이 다 모래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해서 얼마나 님의 짐을 왔다 갔다 했으면 돌이 모래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님을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를 보실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시는 시인이 하고 싶은 걸 짧게 쓴 겁니다. 시를 보는 법에는 5자인지 7자인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만 아시면 되고 그 한자를 끊어서 천천히 해석하고 음미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옥봉의 몽혼이라는 시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쓴 시기 때문에 꼭 이옥봉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만나러 가게 될 텐데 이 꿈속에서 만나러 가는 것들, 나의 영혼, 나의 그런 꿈속의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취가 남는다면 내가 그 님을 꿈속에서 수도 없이 만나러 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님을 만나러 가는 그 돌길이 모래로 다 변해버릴 거다라고 과장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밤마다 달빛이 비칠 때마다 한이 맺히고 보고 싶어서 꿈을 꾸는 그 여인의 감정을 쓴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옥복은 첩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여잔데요.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별을 많이 받았던 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이면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조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좀 쓰지 말라는 조건을 계속 걸고 이런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 공부를 더 지위를 높아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옥봉은 어렸을 때부터 또 이런 글을 좋아하고 글을 아는 여자여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조원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결론에는 이옥봉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칠원절구의 시지만 아주 여자의 심정, 이 한이라는 말, 한 맺힌다는 말을 잘 풀이해서 꿈속에서도 님이 보고 싶다라는 시를 만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시를 읽자마자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밤새 생각하면서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그렇게 자주 생각했다는,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몽혼의 주제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시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오늘은 몽혼이라는 이옥봉의 시를 봤는데 해석을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조사한 대로 별건 없고요. 여기서 이 세 번째 기승전결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이 아주 멋진 시구가 되겠습니다. 작자의 마음을 확 와닿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근래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달빛이 내 비단 창가에 이르니까 제 한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 꿈속의 영혼에 이 자취가 있다면 내 문 앞의 돌길이 반절은 모래가 되겠습니다. 라는 19절이죠. 어렵지 않지요? 자, 여기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과장법으로 끝내는 작자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한시 재밌지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시로 보겠습니다. 한시 어렵지 않고요. 저랑 같이 이런 한시도 한 번씩 볼까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 해석과 한시의 시 형식, 주제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영상 끄지 마시고 끝부분의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고 첫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이 이옥봉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설정 하시면 이런 한시 공부도 저랑 가끔씩 잠깐 같이 해보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